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감염증 코로나19.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 혼란에 대응하여 정부는 갖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취약계층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기존 체계가 무너진 현재, 우리에겐 큰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누구이고 또 이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정부에서 국가재정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체와 연속적 위기 상황에 따른 대규모 프로젝트로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 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과제들 속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 판로 사업입니다. 온라인 판로 사업은 온라인 기획전과 인터넷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입점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속에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예시인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오프라인 판매를 대신할 온라인 판로를 열어주고 언택트 시대에 맞춘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서비스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각광받고 있는 분야로 소상공인들이 주목할 만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함께 나아가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함께 나아가게에서는 다른 플랫폼과는 달리 소상공인 가게들이 수수료 없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금액의 3%를 플랫폼 발전기금으로 제공하여 기본적인 운영비를 최소한만 충족시키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수수료 없는 게 전부냐고요? 이 플랫폼에서 주목해볼 만한 차별점은 바로 홍보 포인트제입니다. 함께 나아가게 내에서는 돈으로 광고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돈의 역할을 대신하죠. 더 자세히 말해 홍보 포인트제란 타 가게 홍보에 거부감이 없는 판매자가 타 입점 가게를 배너 또는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홍보해줌으로써 포인트를 얻고 획득한 포인트를 차감하여 플랫폼 자체에 자신의 가게 광고 배너를 신청하여 홍보 효과를 얻거나 타 가게에 포인트를 제안하여 홍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반드시 라이브 커머스 진행 중 홍보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홍보 기준을 통해 포인트는 차등 지급됩니다. 판매자끼리 연계를 통한 상생의 길을 찾고 그 연계의 혜택으로 포인트를 부여함으로써 가게를 광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홍보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때에 함께 나아가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지 않을까요? 최근 라면영재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돌봄 정책에 적색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적으로 실시되면서 그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라면영재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다 집에 단둘이 남게 되었고 두 형제는 배고픈 배를 채우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가 작동을 멈추자 아이들은 안전 취약계층이 되어 목숨을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코로나19는 그동안 정상 작동하던 한국의 돌봄 체계를 무너뜨렸고 더 이상 기존의 정책과 긴급 돌봄으로는 그 공백을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함께 품었다 프로그램입니다. 돌봄 품앗이는 기존에도 있는 방식이지만 보통 지자체나 관련 센터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봄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과 공간을 구하는 일이 관건이었는데 최근 들어 인력이 더욱 부족해지고 파업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 도우미에게만 의지할 수 없는 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끼리 자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품앗 시대를 생각한 것입니다. 함께 품었다는 돌봄 도우미를 가정에 보내기보다 보호자들의 신청을 받아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을 연결시켜 각 집에서 품앗이하고 그것을 지자체 돌봄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당시 자신의 가정에서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 아이들의 나이와 특이사항 등 돌봄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적어내고 지자체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가정별 여러 요소를 고려한 후 그에 맞는 새 4가정을 한 팀으로 배정시켜줍니다. 또한 돌봄 품앗이에 참여하는 팀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품앗이 활동금을 제공하여 더 나은 돌봄 환경 조성과 많은 가정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아이들은 또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고립되지 않고 사회성을 기를 수도 있고 친구의 부모님을 제2의 엄마, 아빠로 느끼며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함께 품었다.
돌봄의 공백을 함께 품었다를 통해 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부족 문제가 떠올라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인력난 문제가 발생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택배 왔습니다. 바로 택배회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재, 택배 산업은 가장 주목받아야 할 비대면 서비스이자 필수 노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택배회사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그에 따른 배송 지연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대체 왜 이것만 코로나 상황에도 인력난에 시달릴까요?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급여의 부족입니다. 저희는 매달 한 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매일같이 14시간 동안 주 6일을 일합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 소득, 휴식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생활물리법 추진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해당 법안에는 택배 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지 저희 같은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은 없습니다. 택배 시설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택배 재벌인 택배 사업자들에게나 득이 되는 정책이지 저희 같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이들에게는 지원되지 못하는 정책입니다. 올해만 거로사로 8명의 기사분들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국가가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장 물류 3사가 수천억 원을 투자해 물류 인력 2,000명을 충원하고 자동화 설비를 확대하기로 한 이상 택배사의 수익성도 함께 높여야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배경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본 방안은 먼저 최저 입찰제 폐지를 시행하고 저가 제한 납찰제와 초과 납찰 금지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먼저 최저 입찰제는 타 택배사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해야 배송 계약을 따는 구조여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게 만들었기에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제도였습니다. 이를 대신할 저가 제한 납찰제는 최소한의 납찰금을 정해놓아 그 이하로는 납찰받을 수 없게끔 제도화하는 것이고, 초과 납찰 금지제는 해당 기업의 인력수에 따른 물류 제한 기준을 두고 그 이상 물량이 충족되면 더 이상 납찰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가 제한 납찰제는 공격적인 단가 낮춤을 막아 택배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이 지불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이고, 초과 납찰 금지제는 모든 택배사가 규모에 맞는 물량을 감당하고 그 이상의 택배 물량은 다른 택배사가 공유받도록 하여 택배 물량이 순환되고 상생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또한 초과 물량을 통해 이익을 내고 싶다면 그에 따른 인력 고용은 필수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인력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택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적인 비대면 미래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 산업을 정책적으로 잘 구축하고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몇 조씩 투자하고 있는 정부, 이런 악조건을 개선해 기존 사업들의 일자리를 재창출해내는 것은 어떨까요? 언택트 디지털 기술이 상용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이 같은 언택트 기술이 고령층의 정보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가 낯선 고령층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비대면 정보 접근성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작년 서울서초구 중앙노인 종합복지관에서 키오스크 디지털 교육을 진행했는데 정작 서울서초구 외에는 관련 교육을 하는 지자체를 보기 힘들어 다른 지자체에도 현재로선 노년층 키오스크 교육은 예정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고령층이 비대면 서비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공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정보화 교육이 대체로 부족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역 지자체 기관과 연계하여 언택트 시대에 점차 자리 잡고 있는 키오스크, QR코드와 같은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고령층에게 제공하고 일정 시간 동안 이수하면 지원금 혹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교육 대상인 고령층에 매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디지털 기기 접근부터 어려워하는 대상에게 온라인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교육에 대한 욕구와 흥미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에 적합하며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강의 교육에 비해
디지털 정보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1대1 방식을 제안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누구보다 할박한 청소년에서 청년층이 고령층과 1대1 매칭이 되어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경제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게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함께 나아가게, 안전 취약계층인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함께 품었다, 필수 노동 취약계층인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시킬 초과낙찰 금지제와 저가 제한 낙찰제, 마지막으로 소외의 위험이 있는 고령층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 제공. 이 모든 정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상생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하며, 여러분도 내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관심과 따뜻한 손길 먼저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